아, 날마다 돌아오는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강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룸부터 살펴볼게요. 세 가지인데, 정복자, 감전, 선제 공격인데, 요즘 정복자는 잘 안 써요. 왠지 모르겠는데 잘 안 씁니다. 네, 구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느껴요. 제일 중요한, 제드를 할 때 암살을 못해, 그냥. 암살이 안 돼요, 잘. 재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평타 하면서 때려야 되는데, 그거 재밌어? 정복자 패스. 아무튼 감전이랑 선제 공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웬만하게 한 다이아까지는 그냥 감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웬만하면. 감전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세잖아. 막 들어가도 데미지가 세니까 일단 좋은 거예요. 감전이 되게 일단 좋은 게 이 핵심이 피해 맛이에요. 궁사도 궁사지만 이 피해 맛, 이게 라인전에서 유지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감전 드세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 웬만하면 감전을 드시고요. 선제 공격을 들었을 때에는 피해 맛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다 피해 맛 들기에는 좀 느낌 없어요, 솔직히. 네. 이게 선제 공격이 잘 쓰는 거 아니면은 진짜 약해요. 아니, 이게 잘 써도 약한데 이게 못 터트리면은 진짜 약해. 웬만하면 제가 선제 공격을 들 때에는 텔레포트를 많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좀 운영을 잘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운영을 좀 잘해. 이제 텔 있을 때만 사이드 가지고 이제 팀이 딱 싸울 것 같다 할 때 뒤텔 타던가 막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맵리가 딸린다, 사이드 가서 3초에 한 번 이상 못 본다? 그냥 텔 들지 마시고요. 감전만 드세요. 자, 그리고 이제 스펠 같은 경우는 언제 바뀌냐. 텔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상대가 메이지 같은 애들, 뚜벅이 같은 애들이 많을 때 들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신드라, 탈리아, 뭐 빅토르 이런 뚜벅이들이 많아. 뭐 상대 원딜은 징크스, 애쉬 이런 뚜벅이 애들이야. 그런 애들 이제 뒤텔 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제드가 암살자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런 애들 상대로는 텔포를 들으면 좋다. 상대가 뚜벅이가 많다 하면 딜러들이, 주요 딜러들이 두 명 이상 있으면은 텔포 들면 좋아요. 네. 이제 제가 딱 탈진은 드는 경우, 하나의 경우인데, 이제 상대가 만약에 키아나일 때 탈진에 텔포에 선제 공격에 이렇게 듭니다. 근데 과잉 성장 대신 철거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롱서드 2포션으로 출발. 처음에는 이제 그냥 파밍만 하다가 월식 들면은 알아서 키아나는 이길 수 있어요. 이제 탈진 같은 경우는 언제 쓰면 되냐, 키아나가 궁 쓰는 모션이 딱 나왔을 때 쓰면 돼요. 그냥 한타든 라인전이든. 네. 그러면은 절대 안 죽습니다. 키아나 약해지고요. 그냥 점화 전멸, 텔포 전멸, 이거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이제 오리지널로 감전에다가 점화 전멸을 드세요. 네. 진짜 웬만하면 드세요. 네. 굉장히 오리지널하게. 일단 시작템 같은 경우는 상대방 미드 챔피언이 뭐 예를 들어서 카타리나 피즈, 키아나 이런 애들인데 주고받고 왕창 싸우고 싶다, 그러면 롱소드 3포션 당장 사시면 됩니다. 제드한테 도란 거면 좋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지 마세요. 이거는 좀 구색입니다. 그리고 도란 방패는 언제 가냐, 당연히 이제 상대가 견제를 많이 하는 챔피언일 때. 니코, 신드라, 조이 이런 애들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원거리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일단 투코어까지는 다 똑같아요. 웬만하면 이 월식이랑 벼락 폭풍검 딱 있으면 끝나요. 이 뒤에는 알아서 유도리 있게 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 유도리 있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이 두 개 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는 벼락 폭풍검 먼저 가고 언제는 월식부터 가는데, 이거를 제가 철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벼락 폭풍검 같은 경우는, 벼락 폭풍검을 1코어로 갈 때는 르블랑 카르마 상대로 제가 가요. 진짜 상대방 엄청 뚜벅이거나 그냥 딱 벼락 폭풍검 가면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대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 연습용 봇이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궁을 쓰고 일단 평타를 먼저 때려요. 그러면 얘 이속이 진짜 그냥 무조건 표창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 이동 속도가 되거든요. 그때 딱 표창을 날리시면 됩니다. 빨리 하면 평타, 더블 킬 평. 이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코어인데 2100 들어가잖아요. 딱 2코어인데 이게 가장 기본 콤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뚜벅이들한테는 진짜. 이건 뚜벅이가 아니어도 맞출 수 있어. 그게 장점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느려지기 때문에 평타 치고 이속 느리게 만든 다음에 바로 그냥 W 기평 한 다음에 궁극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웬만한 뚜벅이들 다운콤이에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웬만하면 벼락 폭풍검은 솔직히 1코어로 가면은 진짜 좋은 템이긴 한데, 그냥 상대방의 발을 묶은 다음에 표창을 다 날려서 맞추고 상대방이 죽겠다 싶으면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첫 템 벼락 폭풍검은.
아니면 라인전을 좀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가면 좋아요. 벼락 폭풍검이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그만큼 진짜 세기 때문에 아이템 자체가 초반에 진짜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언제 가시는지 알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게 이제 상대방이 견제가 빡센데 그냥 나는 WEQ 그냥 무난하게 라인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 월식 가시면 됩니다. 막 상대방한테 들어갔다가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대일 때 벼락 같은 거 간다고 해도 키아나한테 막 들어가면은 이제 키아나 궁 맞고 역광광 당해서 죽잖아요. 약간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이제 키아나 같은 것도 월식을 먼저 1코어로 올려서 피를 잘게 이제 가른 다음에 킬각을 잡는, 그냥 막말로 궁을 안 쓰고 잡을 정도의 딜이 나와요. 월식만 뜨면. 신발에는 그냥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오니아랑 헤르메스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아이오니아를 사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CC기가 진짜 엄청 많다 하면은 이제 그때 헤르메스를 사는 거예요.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이제 이 다음 아이템은 어떡하냐, 이제 내 자신이 이렇게 딱 투코어의 신발 나왔을 때 딱 탭을 눌렀는데 나한테 제압 골드 막 700원 이렇게 떠 있어요. 웬만하면 상대방한테 제압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웬만해서 밤의 끝자락을 사주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다, 방템 많이 올렸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세릴다 괜찮고요. 방템을 그렇게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닌탑 정도 올렸다 하면은 뭐 불경한 히드라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막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챔피언들이 많을 때. 그리고 이 멜모셔스는 3코어로 저도 가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드 피즈인데 피즈가 너무 잘 컸어, 아칼리가 너무 잘 컸어, 그때는 가야겠죠. 웬만하면 요우무는 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내가 요우무가 몸에 너무 적응돼 있어가지고 요우무를 잘 쓸 자신이 있다 하면은 그때는 가셔도 됩니다. 네. 이게 첫 코어로 가기가 진짜 애매한 게 기동성은 되게 좋지만 쿨감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뭔가 궁극기가 너무 늦게 도는 것 같아. 그래서 저거는 좀 비추드리고요. 한 3코어 정도로 가려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진짜 내가 2코어 딱 떴는데 너무 잘 컸다, 상대를 그냥 계속 죽이면서 궁을 계속 쓰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원형난. 이건 근데 진짜 잘 컸을 때. 아니면 이제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바로 독사의 송곳니.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쉴드가 굉장히 많을 때, 예를 들어 은근 이게 살다 보면은 상대 쉴드 있는 챔피언이 굉장히 많아요. 럭스도 있죠, 세트 있죠, 럼블, 카르마, 그런 애들이 많다면 그냥 독사의 송곳니를 빠르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스테락을 가고 있거나 올렸거나, 스테락은 쉴드량이 크기 때문에 가주면 좋아요. 독사를 가주면 스테락이 거의 파괴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가주면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통 게임을 할 때 풀템이 어떻게 되냐 보여드릴게요. 웬만하면 이렇게 풀템이 돼요. 웬만하면 잘 크다 보니까 3코어쯤에 밤끝 가고요. 근데 진짜 극후반까지 갔다 하면은 벼락 폭풍 거면 진짜 극후반에는 좀 버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극후반에는 좀 약해서 차라리 저거 갈 바엔 요무 이런 게 괜찮은 듯? 아니면은 망자의 가문 이런 거 괜찮아요. 예. 재밌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아니면 진지하게 스포도 괜찮아요. 네, 재밌잖아 얘도. 근데 진짜 센데? 5천? 네. 야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가엔에 가기엔 솔직히 방템 2개 가는 건 좀 저는 가오상한다고 봐요. 가엔 가면 좋겠다 하면 가엔도 한번 쓰고 나중에 가엔 빠지면은 그때 이제 밤끝으로 교체해줘도 됩니다. 징수도 좀 별로인 게 치명타가 일단 딱히 필요가 없고 20% 저거 어떻게 뭐 운빨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쿨감도 없어가지고. 근데 크게 나쁘진 않아요. 뭐 가고 싶은 사람 가도 돼요. 네, 암살하는데 뭐 세긴 세겠죠. 근데 궁쿨 뭐 이런 게 늦게 돌아서 답답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도리 있게 템을 가셔야 합니다. 라인전 단순합니다. 일단 라인전이 시작되면 그냥 당기세요, 무조건. 초반에는 제드가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이 웬만하면 없어요. 초반에는 요즘엔 미드에 원거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 AD 근거리 애들도 이길 수 있는 애가 딱히 많진 않아. 솔직히 걔네가 미니언에 잘 붙어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당기세요. 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 당겨요. 우리 팀 미니언이 한 2쯤 걸쳐지도록 당겨요. 한 2쯤까지 걸쳐지도록. 그리고 상대방 미니언들이 한 2쯤 있겠죠. 원거리가 한 2쯤 있겠죠. 우리 팀 근거리가 여기 있고. 그래서 받아먹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상대 미니언이 타워에 안 박히게끔만 라인을 형성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Q로 막타도 먹으면서 만약에 미니언이 딸필 때 상대방이 여기 붙어있어요. 그러면은 W 있으면은 미니언도 먹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을 때리기 때문에 좋겠죠. W 날리고 Q 날리고 계속 라인이 여기 붙어있으니까 상대방이 라인에 붙어있을 때 미니언에 붙어있을 때 계속 이렇게 W, EQ 쓰면은 이게 미니언들이 W, EQ를 맞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 한두 웨이브 먹다 보면 밀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딱 이 라인만 알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사이드 운영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도 다들 알려드리는 건데 간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쉬우니까. 감전 점화를 들었을 때 1차부터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2차는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 미니언들이 한 2층까지 왔어요. 2층까지 왔는데 우리 팀 미니언 반, 적팀 미니언 반, 반반 싸우고 있어. 이런 라인에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진짜 할 거 없을 때 와. 우리 팀 미드 시야 다 먹어놨고 우리 팀원들 안 죽을 것 같고 진짜 절대 안 죽을 것 같을 때 진짜 할 거 없을 때 킬도 못 내겠다 올라가서 할 것도 없고 그럴 때만 먹으러 오시고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해서 집에서 본대로 붙으세요. 근데 붙는 것도 너무 대놓고 붙지 마시고요. 와드 없는 쪽으로 붙어서 숨으세요. 일단 숨어. 이렇게 서있기만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쟤도 안 보인다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상대 바텀 둘이서 우리 팀 바텀 둘이 밀어내려고 라인을 푸시하다가 뭐 예를 들어 우리 팀 서폿이 쓰레쉬인데 사용 선고를 어찌 맞췄어. 그러면 이제 달려가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텔이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냥 텔 있을 때만 사이드 가고 텔 없을 때는 본대 그냥 붙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발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쉬워요. 이게 이런 이게 들으면 내가 지금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일단 1차 포탑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상대의 미드라이너랑 만났어요. 그리고 미니언들이 여기 반반으로 있고요. 내가 제압 골드 1000원 들고 있고 상대방은 그냥 조금 말린 미드라이너예요. 근데 내가 얘랑 붙어있는다고 이득이 있을까? 그냥 뭐 미니언 못 컸으니까 당연히 잡을 수 있는 거고 잡으면 돈을 주고 경험치를 주고 미니언에서도 경험치랑 돈을 주는데 근데 그게 이득이 아니야. 그걸 둘 다 미니언이랑 챔피언을 둘 다 먹는다고 해서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올라가서 한타를 해서 한 3명 잡는 돈이 훨씬 크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내가 잘 컸고 팀이 못 컸는데 제가 만약에 바텀에 서 있는다? 그러면 우리 팀이 못 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위에서 싸움이 4명에서 났을 때 한타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웬만하면 낮아요. 못 컸으니까 그 4명이. 그 4명끼리 적팀 4명이랑 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길 확률이 낮겠죠. 못 컸으니까. 근데 이제 그 4명이 한타에서 져서 4명이 다 쓸렸어. 나만 살아남았어. 근데 이게 제드가 타워를 너무 빨리 깨는 챔피언도 아니고 그냥 뭐 무난한 챔피언이잖아요. 타워 미는 거는. 그래가지고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근데 합류를 하자니 너무 멀어. 막 전령에서 싸우고 있어. 여기서 언제 전령까지 걸어가요 이거. 한타 다 끝나고 도착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잘 컸을 때 웬만하면 붙으세요. 웬만하면 잘 컸을 때는. 잘 크신 분들이 지는 이유가 사이드 돌다가 팀원들 죽고 있는 거 나 사이드 돌고 있는데 왜 죽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팀한테 바라면 안 돼요. 솔랭에서 더더욱 바라면 안 돼요. 팀게임은 소통이 되니까 나 사이드 돌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은 당연히 팀원들이 기다려주겠지만 솔로랭크인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솔로랭크에서 팀을 믿지 마세요. 내 말을 들어줄 거라 믿지를 마세요. 진짜 그냥 붙으세요. 사이드 가지 말고 점화 들었을 때는 웬만하면 타워에 막 2웨이브 박힐 것 같다 하면은 그때 가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아도 점화지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웬만하면 라인전이 끝나고 사이드를 갈 때 내가 텔포가 없을 땐 웬만하면 본대에 붙어라. 하지만 붙을 때 대놓고 보이지 말고요. 좀 숨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 팀이 핑화를 깔아놨을 거 아니야. 몇 개 정도는 뭐 하나 정도는 핑화에 있는 거야. 여기서 대기를 해. 이렇게 바이게 지나가고 있으면 상대 정글이 먹으러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미드에서 싸움이나 탑에서 싸움이 무조건 나. 솔로랭크에서 이게 금화에서든 뭐 다이아에서든 브론즈든 저는 무조건 난다고 생각해요. 나지가 않아도 각이 무조건 나와요. 합류할 각이 무조건 나와. 이렇게 탑 미드 이렇게 화면 보다가 탑 가면 제이스 나한테 죽겠는데? 하면 바로 달려가서 죽이시면 됩니다. 네, 솔로랭크는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저렇게 있어요. 우리 팀이 딱 여기 와드 박은 곳에 다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얼떨결에 숨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근데 여기서 딱 숨어 있는데 상대방 원딜이 한 이쯤 있어요. 파고 들려고 해. 근데 이럴 때
DW 하고 궁 쓰고 W 하고 E 쓴 다음에 Q를 던져주는 게 진짜 좋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진짜 많을 때, 내가 들어가면 뭔가 내 한가운 적진으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 할 때, 이럴 때는 무조건 DW를 쓰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DW를 쓰셔야 돼요. 근데 내가 파고들어서 원콤을 낼 수 있겠다 하면은 WEQ로 먼저 들어가서 녹이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상대 베인이라고 치고 WEQ 평하고 베인이 없어지고 이제 다른 물몸한테 궁을 쓴 다음에 어그로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 시간이면은 우리 팀이 와서 합류해서 다 죽일 시간이 됩니다. 웬만하면 한타를 이겨요. 내가 죽지 않고 상대방 원딜을 암살한 다음에 궁을 쓰면 되겠다 싶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WEQ로 먼저 들어가도 돼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 자신이 없다, 상대방이 원콤 나지도 않을 것 같다 하면은 W 뒤에 쓰고 궁 쓴 다음에 평타 WEQ 하면은 벼락 폭풍검 터지고요, 감전 터트릴 수 있고요, 딜은 세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3코어 정도 나왔을 때 좋고요. 이게 벼락 폭풍검 때문에 무조건 표창도 맞출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무조건 맞춰. 상대방의 이속이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거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부시에 숨어 있는데 상대방 챔피언이 저기서 저한테 와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여기까지 왔어. 이럴 때는 궁 먼저 쓰는 게 아니고요, 절대 궁 먼저 쓰지 마세요. 제발 궁부터 쓰지 마시고 딱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W를 깔아놓고 딱 들어왔을 때 Q 2평을 먼저 하세요. 이게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오고 있을 때 궁을 써버리잖아요. 제드 궁 표식이 뜨기 때문에 제드가 나한테 궁을 쓰네? 도망가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도망가버리면 표창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애한테 일단 표창을 2개 맞추고 시작을 해라, 이겁니다. 네.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시야에 상대방이 들어올 때 무조건 표창을 이렇게 맞추고 시작하세요. 절대 궁을 먼저 쓰지 마세요. 진짜 딱 궁을 쓰면은 상대방이 이게 대처가 되다 보니까 표창 맞추기가 힘들어. 알겠죠? 네. 상대방이 모르는 시야일 때만이에요. 근데 들어올 때 저한테 진짜 꿀팁 많이 알려드렸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2024년이 되어가지고 새 시즌이 되어서 한번 오랜만에 강의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바.